왜 밤마다 두세 번씩 깨실까요? 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가 늘 피곤하실까요? 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도무지 잠이 안 올까요? 저는 28년간 수면 리듬을 연구해 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어긋난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약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매일 저녁 밝은 형광등 아래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늦은 시간 달달한 간식을 드시거나 낮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우리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쉬어야 할 시간인지 활동해야 할 시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요. 그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숙면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잠이 안 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고 사흘이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새벽에 자주 깨는 분 계신가요? 저에게 상담을 오신 76세 김정자님은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다시 잠들지 못했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힘들고 좋아하던 텃밭도 포기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죠. 김정자님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나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사실 나이보다 더 큰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거든요. 그때 제가 김정자님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조명 줄이기, 전자기기 끄기,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반 스푼 넣어 마시기. 그 세 가지만 실천하셨는데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목소리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시던지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면증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면증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5가지. 저녁 9시가 넘어서도 거실 형광등을 환하게 켜놓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하버드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취침 전 2시간 동안 푸른 화면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푸른빛을 낮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도 뇌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72세 이영호님은 밤마다 침대에서 뉴스를 보며 잠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화면을 완전히 끊고 나서 일주일 만에 숙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잠들기 1시간 전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주황빛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면 자꾸 손이 가기 쉬우니까 거실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알람이 필요하시면 옛날 스타일 알람 시계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침대 옆에 휴대폰 두고 주무시나요? 잠들기 전에 달달한 간식이나 짭짤한 야식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배가 출출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실 당분과 염분은 뇌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듯 보이지만 한두 시간 후엔 오히려 갈증과 혈당 상승으로 다시 각성을 유발합니다. 메이오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침 전 당분이나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어요. 단맛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염분은 갈증을 유발해서 새벽에 깨게 만들거든요. 80세 박정수님은 매일 밤 꿀물을 진하게 타서 마시다가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깨곤 하셨어요. 그런데 꿀의 양을 줄이고 따뜻한 물 위주로 바꾼 뒤에 수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편하시더래요. 잠들기 전엔 따뜻한 물에 꿀을 반 스푼 정도만 넣어 마셔보세요. 소금은 정말 아주 소량 한 꼬집 이하만 넣으시고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금은 아예 생략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단맛과 짠맛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하지만 밤의 수면은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음료를 마시나요? 어제는 밤 11시에 잤는데 오늘은 새벽 1시에 자고 내일은 또 9시에 자는 식으로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은 언제 자든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드는 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립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면 시간의 변동이 클수록 숙면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미리 수면 호르몬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시간이 다르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신호를 받는 거죠. 69세 정명자님은 평일엔 밤 11시에 자다가 주말엔 새벽 2시까지 텔레비전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들도록 노력하신 뒤로 일주일 만에 아침 기상이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기상하는 리듬을 유지해 보세요. 주말이라도 기상 시간은 평일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시면 30분 정도만 더 주무시고 그 이상은 오히려 몸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말마다 수면 시간이 달라지나요?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으신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낮 동안의 움직임이 적으면 밤에 에너지가 남아서 오히려 숙면이 어렵습니다. 한국노년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한 그룹의 수면 질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낮 동안 쌓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가 찾아오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거든요. 78세 이춘호님은 저녁 6시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산책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잠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산책하면서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저녁 햇살도 받으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하루 한 번 오후 햇살이 남아있을 때 천천히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늦은 밤에 격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니까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낮 햇빛 아래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나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걱정이 떠오르고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일 할 일, 건강 걱정, 가족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상태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침 전 10분간 복식 호흡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거든요. 70세 김혜란님은 밤마다 이것저것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호흡법을 익힌 뒤로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호흡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연습하니까 몸이 저절로 호흡에 따라 이완되더래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분간 반복해 보세요. 억지로 오래 참지 말고 편안한 리듬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 마음을 편히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셨나요? 이렇게 5가지 요소만 조정해도 불면의 원인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화면빛을 줄이고 당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낮에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숙면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숙면을 돕는 구체적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숙면으로 이끄는 생활 루틴 5가지. 잠들기 1시간 전에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밤이 왔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조명을 낮추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시작되거든요. 밝은 백색 조명보다는 따뜻한 주황빛이 훨씬 좋아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색감의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그러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형광등 대신 백열등이나 따뜻한 색 LED 조명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혹시 아직 밝은 조명 아래서 텔레비전 보고 계신가요?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전자기기를 완전히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빛이 수면 리듬을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알람이 필요하시면 침실 밖 거실에 두시고 대신 알람 시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로만 듣는 소리는 눈으로 보는 화면빛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거든요. 잔잔한 음악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전자기기 대신 들을 수 있는 소리 무엇이 있을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루틴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이 잠을 유도하거든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수면 신호가 작동합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오히려 각성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을 반 스푼,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녹여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너무 달거나 짜지 않게 은은한 정도로만 맛을 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밤 이 루틴 바로 실천해 보실까요? 호흡과 명상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게 해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편안하다라고 읊조리고 내쉬면서 놓아준다라고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잡념이 계속 떠오르실 텐데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내 마음은 얼마나 편안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맞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초기화해서 밤잠을 깊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 낮 동안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하시고 아침 8시 전후로 10분 정도만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볍게 산책하세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맞으셨나요? 이 5가지 루틴은 약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상쾌하게 깨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밤마다 깨는 이유를 찾고 그 해결책으로 빛, 음식, 리듬, 호흡, 햇빛의 5가지 루틴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늦은 시간 단맛이나 염분이 잠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화면빛을 보는 것도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멀어지게 만들고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드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불면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낮 동안 몸을 적절히 움직이며 저녁엔 안정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에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깊고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침엔 햇빛을 맞으면서 생체 시계를 초기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잠을 설치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기력도 없고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하게 되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 같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잠은 약이 아닌 하루의 회복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 한 잔이 몸에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시고 침실엔 따뜻한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고 침대에 누워서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3가지만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면 사흘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이 루틴 없이는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정자님처럼, 이영호님처럼, 박정수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체질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드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호흡법 루틴 5분 완성편으로 이어집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호흡 기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어느 부분에서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꼭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